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대상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유럽 지역 자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연합의 문화적 상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흔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마트와 상점에서 여러 유럽 관련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FTA 관련 뉴스들, 특히 유럽산 자동차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소식도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을 방문하시게 되면 유로화를 보실 수가 접하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유럽기, 여기서 화면에서 나온 이 그림은 최근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런던 시내에서 크게 캠페인이 있었을 때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몇 개의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28개의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큰 GDP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는 약 5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초기에는 6개의 국가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 28개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가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럽통합 역사상 회원국 탈퇴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이며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유럽연합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2019년 3월까지 탈퇴 협상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기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기원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이 유로파에 반해서 황소로 변해서 납치를 하였는데요. 크레타 섬으로 가서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것이지요. 유로파의 흔적은 유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탄과 렘브란트의 작품들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구스타프 모로의 작품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듯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도 이렇게 동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행하는 이 유로화의 동전 또한 유로파와 황소의 이미지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또한 화면에 보시듯이 europa.eu 이것이 주소입니다. 이렇듯 유로파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문화적 상징은 무엇일까요? 유럽연합의 문화적 상징으로는 유럽기와 유럽가가 있습니다. 유럽기의 경우는요, 파란 바탕에 12개의 별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기는 1955년에 채택이 되었으며 파란 바탕은 유럽 대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는 완벽한 수를 의미를 합니다.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디자인은요,
영원성과 유럽 시민의 단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색 별, 이것이 유럽 시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럽가는 베토벤 교향곡 9번과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결합한 곡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이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이 유럽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문화적 상징으로 유로화 도안도 있습니다. 유로화 디자인도 또 다른 문화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로화는 동전과 지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로 나뉘고요. 동전은 1, 2, 5, 10, 20, 50센트 그리고 1, 2 유로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폐는 흥미롭게도 도안의 인물 대신 유럽 전역의 건물 디자인이 시기별로 구분되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유로 지폐에는 고전주의 양식, 10유로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20유로에는 고딕 양식, 50유로에는 르네상스 양식, 100유로에는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 그리고 200유로에는 19세기 건축물, 마지막으로 500유로에는 20세기 건축물이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경우는 앞면의 경우는 액면가를 숫자로 표시하고 있고요. 뒷면은 각 회원국별 인물 또는 사물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과의 FTA로 인해서 가까워진 만큼 유럽을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를 지니는 경제 블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와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유럽연합만의 정치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학습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무리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의 기원이 되는 신화적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유럽기 디자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럽가의 가사는 누구의 시를 차용한 것인가요? 50유로 지폐에 새겨진 건축 양식은 어느 시대의 양식인가요?